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크리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갑진년 신년벽도를 강타했습니다.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갔지만 총선이 채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정치 크리처에서는 대혼돈에 빠진 국민의힘을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 신년벽도부터 무슨 일입니까? 네, 굉장히 좀 전격적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그 대응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예상을 뛰어넘는다랄까요? 네, 그런 좀 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이 갈등 파열음, 네, 이 본질부터 한번 볼까요?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고육지계다. 고육지계. 네, 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뭐 그야말로 이게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이게 좀 논란이 굉장히 이제 불거져 있기도 한데 어느 쪽이든 지금 이대로 가서는 총선 이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뭐냐면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수립이 되고 나서 네. 이제 뭐 적지 않은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에요. 한 위원장이 사실은 보수 진영 내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역 행사 가면 사람들이 모이고 환호하고 막 이제 그렇게 바람이 이제 막 불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그 바람이 이게 좀 중도층 이런 쪽에는 안 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네. 사실은 한 위원장 체제가 수립되기 전에 조중동조차도 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너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겹친다. 뭐 아주 좀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윤석열 아바타 분위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렇죠. 예. 외연 확대가 어려울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한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난 이후에는 또 이제 조중동이 어떤 쪽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조성해 갔냐면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좀 차별화를 좀 시도를 해야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위원장 차별화 안 했잖아요. 특히 쌍특검 관련해서 그때부터가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은 여전히 좀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대로 가가지고 총선 승리가 가능하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일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든 아니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의 판단이었든 간에 자,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좀 조중동이 지적하고 있듯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그게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 한 위원장 쪽일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그 리스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그러면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가 이제 정치 크리처 1회에서 그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김건희 디올백, 김건희 리스크 이거를 김경률 회계사가 전면에 띄우면서 그게 계획대로 계획이었는지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지금 그 커졌어요. 뭐 하태경 의원도 그랬고 이수정 후보도 그랬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태용 의원도 또 비슷한 말을 했고요. 이게 점점 확산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 쪽에서 의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추이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 다 말씀드렸죠.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했거나 아니면 한 위원장 쪽에서 기획을 했거나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어찌됐건 이제 기본적인 판단은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좀 여사 관련한 리스크, 백과 관련한 리스크 그런 걸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고는 좀 어렵다. 적어도 해결하는 신용이라도 좀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일단 총선에 이기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때는 뭐 이제 철벽 방어를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총선에서 지면 이 철벽 방어가 이제 또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때는 뭐 김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를 방어할래야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릴 거다. 예.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이 된다거나 하면 그런 이제 절박함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육지계라는 표현을 쓴 건데 절박함 때문에 설령 이제 그 김 여사와 관련한 약간의 이제 뭐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사과라든가 네. 뭐 그런 행보를 해서 조금 김 여사와 관련해서 좀 단기적으로 손해 보는 게 좀 있더라도 네. 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길을 택하자. 이런 식으로 그 기조를 지금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약속 대련으로 보시는 건가요? 현재까지 상황에서만 놓고 보자면 네. 약속 대련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처음에 김건희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나왔을 때부터 제가 의구심을 좀 가졌었거든요. 네네. 이게 과연 김경률 비대위원 혼자만의 기획일까? 그러셨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하고 둘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교감하에 기본 전제는 이제 이대로 가면 총선 진답니다. 예. 기획하에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일종의 악역, 배드캅 역할을 맡고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국합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문제 제기를 막 이제 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대통령 듣기에 좀 거슬리는 듯한 식의 표현들, 뭐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도 제지를 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만둬라, 그 예. 얘기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거기 약간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네. 식의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은근히 두둔하는 그런 행보를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자 간에 이미 두 사람이 약속 대련이 시작됐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관섭 실장의 뭐 사퇴 요구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건데 이거는 좀 더 큰 약속 대련의 틀 내에서 이게 부분적으로 진행됐던 약속 대련이 아닌가 예.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경일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이 약속 대련을 미리 좀 한 거고 그걸 전제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간의 또 다른 좀 큰 틀의 큰 틀의 이제 약속 대련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좀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격분을 했고 사퇴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 위원장이 사퇴 거부한다 그래서 그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대통령실 쪽에서도 계속 밀어붙이는 발언이 나와야 되고 진짜 그만둘 때까지 그리고 막 윤핵관들까지 다 나서서 막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리고 과거에 계속 그래 왔잖아요. 예. 이준석 전 대표 이후부터 계속 그래 왔던 거 아닙니까? 그 기조에서 보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논란이 되니까 곧바로 대통령실이 한 발 딱 물러났어요. 예. 예. 그러면서 윤핵관들도 잠잠해. 그죠? 그리고 친윤계 내에서도 좀 이제 약간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존의 그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불거졌던 여러 사건들의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약속 대련의 증거가 아닌가. 예. 저는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국민의힘 내부나 아니면 특히 이제 그 현장에 나가 계시는 지금 예비 후보들 지금 추위에서 떨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반론을 또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거는 사전에 예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좀 리스키하다.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한 위원장이 뭐 대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약속 대련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심기를 했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이 양쪽의 파열음이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봉합을 해서 가는 것이 뭐 국민의 민의에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담설 내지는 약속 대련 그 논리에 대해서 이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빨리 갈등 봉합이 돼버리면 그거야말로 결정적인 그 약속 대련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만약에 윤 대통령하고의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는 또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는 총선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사퇴 요구를 거부한 거라면 당분간 그 길로 쫙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쌍특검 지금 재의결 문제도 걸려 있는데 쌍특검 재의결 우리 당론으로 이거를 찬성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을 뭐 사퇴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것도 뭐 일종의 이제 절충안 내지 봉합의 한 방편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퇴시켰다, 그것도 사실은 약속 대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이제 내 그림대로 내 정치를 하면서 뭐 총선도 승리하고 차기 대선 정권 재충출까지 가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이 사퇴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이제 제2, 제3의 김경률을 더 만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당내에서 확실하게 이제 자기 개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세력이 있나요? 당내에? 없잖아요. 사실 뭐 이번 비대위원 구성 관련해서도 한동훈 픽은 김경률밖에 없다라는 설이 지금 정치권에 받았는데 그렇게 보면 딱 둘이에요, 그죠? 딱 둘이 와서 그야말로 윤석열 당을 한나라당, 한동훈 당으로 변노를 시키려 그러면 둘의 힘 가지고도 버겁단 말이에요. 그럼 한 명 두 명 더 늘려가야 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더 지금 맞서야 될 때인 거죠. 그런데 봉합설이 나오고 한 위원장도 약간 좀 그 톤 다운을 하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뭐 사과 발언을 내놓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빨리 봉합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건대는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다 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이른바 여의도에 이제 정치문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 제2인자가 뭐 1인자로부터 벗어나서 뭐 이렇게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자기 어떤 세력 기반을 만들고 이런 그 기존의 이제 구도에서 볼 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빨리 봉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정치쇼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 그 정치쇼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역시 뭐 한동훈은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온다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현재 국면까지는 약속 대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속 대련에 판을 깐 사람. 그러면은 지금 이 판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쪽에서 기획해서 대통령실하고 교감을 했을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 아이디어를 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아이디어를 냈다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 대통령이 얻는 것이 없고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까? 잃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당이 확 바뀌어서 그야말로 한동훈 당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조기 레임덕이 오겠죠. 그런 부담감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리스크를 총선 승리를 만약에 한다라고 전제하면 방어하기가 일단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방패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성을 쌓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판을 짜고 뭐 약속 대련을 했다. 그런데 본질은
디올백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중에서 디올백 특검법은 이 구속 요건 다시 말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다 정해놨단 말이죠. 네. 디올백 얘기는 안 들어갔어요. 민주당에서는 디올백까지 가능하다고 법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몰카를 통한 정치적인 그런 무슨 뭐 공작이든 다 알겠는데 일단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김영란법 그 전촉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거를 그대로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약속 대련을 했다, 일종의 정치 쇼를 벌였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거기 속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확실히 이제 차별화했다. 예. 한 위원장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향후에 그 여권의 정치판은 이제 굴러갈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도 이제 조금 있겠죠. 네. 이게 중요한 변수다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겠죠. 야권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예. 일단 뭐 속된 말로 뒷방 노인네가 됐는데 뭐 굳이 이렇게 이제 관심에서 오히려 이제 좀 벗어나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는 되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글쎄요 존재감, 레임덕 이거 어떻게 방어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레임덕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한 팔을 내주는 거죠. 그래도 다른 한 팔은 남아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제 거고 한 위원장하고 만약 약속 대련으로 이렇게 진행한 거라면 지금도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향후에도 소통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예를 들어 차기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계속 윤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만을 보여서는 또 안 되잖아요. 막판에 뭐 제거 작업 뭐 이래가지고 한 위원장 중도 탈락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되게는 못 도와주는데 못 되게 할 수는 있거든요. 정권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한 위원장이 설령 이렇게 이제 약속 대련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딱 배신 때리고 막 자기 길 가려고 할 가능성도 없잖아 이제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약간의 통제력을 우리가 완전히 잃지는 않을 거다. 그건 결국은 이제 김 여사의 그 명품백과 관련한 입장 표명, 입장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까. 오히려 그게 정밀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낮은 단계의 유감 표명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더 이상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그런 정도 선에서 봉합이 이루어진다면 봉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이 만나서 디올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게 사그라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향후에 저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약속 대련이었는지 아닌지가 판명이 날 거다 하는 거예요. 계속 향후에도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 유감 표명했는데 그거는 부족하다라고 공격을 하고 뭐 쌍특검 관련해서도 뭐 우리가 뭐 찬성 당론으로 찬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막 그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전개가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거기 더 부가해서 윤핵관들이 뭐 탈당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탈당이 이루어지고 그런 정도까지 가면 이건 약속 대련이 아니다. 이건 정말 실전이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약속 대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한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버틴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가운데 하나겠죠.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과거에 이제까지 그랬듯이 다 이제 대거 들고 일어나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윤핵관 플러스 뭐
친윤 호소인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압박을 해서 도저히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죠. 예전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는 막 의원들이 막 그만두고,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최고위원을 무력화시키고 막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뭐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정도까지 가면 이제 이건 정말로 이제 그때 망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진짜 싸움이 되는 거고, 예. 그때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자기 정치를 할 욕심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이제 본인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에 무슨 기반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 와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많은 친윤들을 모조리 다 한꺼번에 단기간에 제압하면서 했다? 네. 정치사에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네.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기반은 없겠습니다만 대국민 호소력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보수 지지층 내에서. 보수 지지층 내에서 네. 그렇게 된다 보면 오히려 윤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한동훈 얼굴 보고선 찍어야지 이런 것도 뭐 만만치 않을 거란 보수 말입니다. 지지층 내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미는 쪽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실적인 그런 힘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정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대회전이 한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회전이라고 대경랑이 벌어지는 대경랑.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이제 뭐 약간 거의 분열 상태 비슷할 정도로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가겠는가? 한 위원장도 그건 좀 부담이 되겠군요.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가 오히려 밀려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김건희 특검 제2투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번 사태가 이 김건희 특검법 이 제2요구 투표 그 표결 이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정말로 독립선언을 해서 자기가 쿠데타를 성공시키겠다라고 막는다면 이거 말고는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리고 확실하게 국민들에게도 이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나는 이제 선을 긋고 간다. 뭐 한마디로 그 김건희 손절하고 간다. 네. 이런 정도까지 이제 하는 것으로 봐야 이제 되는 거고요. 뭐 지금 이제 재의결 시점이 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데, 뭐 여전히 재의결에 대해서 이제 반대다. 뭐 대통령실하고 적당히 봉합하고 반대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역시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윤마다다. 윤마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 사태가 굉장히 전국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네. 온 국민이 다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상대당인 민주당 그리고 지금 그 야당 제3지대로 막 떠오르고 있는 뭐 개혁신당,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이런 당들도 네. 집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지 우선 민주당부터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민주당 포함해서 다 제3지대 신당도 동일한 입장일 네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네. 저는 보고요. 이게 정치쇼가 아니고 정말이다. 실전이다. 정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벽한 차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네. 양쪽 다 긴장을 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완전히 이제 결별하고 네.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이제 막 국면들로 이제 막 전개가 된다. 예컨대 공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로 쭉 하고 친윤 공천 다 거부하고, 예,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거 좀 출마하러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특히 이제 그 친윤의 핵심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들 공천에서 막 날리고, 네. 예, 그리고 막 새로운 인물 영입해갖고 막 투입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분위기가 완전히 좀 새로운 분위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그렇고 개혁신당 쪽도 그렇고 긴장은 안 할 수가 없죠.